자신의 능력을 효율적으로 팔려면 매년 자기 분석을 해보는 게 좋다. 이를테면 자신이 상품이라고 생각하고 매년 재고 목록을 만들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매년 자기 분석은 잘못을 줄여주고 장점을 끌어올려준다. 목표는 발전되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북맘의 상상서재입니다.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8장 체계적인 계획에서는 리더의 덕목, 실패하는 원인 등을 정리해 주는데요. 나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도록 해주어 좋았습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가 성장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부에 이르는 6번째 원칙, 체계적인 계획. 열망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발현시키는 것. 열망은 추상적인 생각을 구체적인 물질로 바꾸고 상상력의 작업장에서 일어나며 실행 계획을 만들고 체계화한다. 3장 열망에서 열망을 재화로 바꾸는 6단계를 설명했다. 그중 한 단계는 명확하고 실용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이것이 변형을 일으킨다. 다음은 실용적인 계획을 세우기 위한 기본 지침이다. 부를 일굴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데 필요한 동료들을 가급적 많이 모아라. 다시 말해 조력 집단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이 지침을 반드시 지켜라. 이게 기본이다. 조력 집단은 공통의 목표를 지닌 여러 사람이 함께 협력하여 활발하게 생각을 모으는 것이다. 조력 집단을 조직하기 전에 협력한 대가로 그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이득과 혜택을 분명히 정하라. 아무런 대가 없이 누구도 언제까지나 협력하지 않는다. 똑똑한 사람이라면 적절한 대가 없이 누군가가 함께 해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당연히 그런 일을 요청하지도 않는다. 하지만 그 대가가 꼭 금전적인 것일 필요는 없다. 부를 일구는 데 필요한 계획이 완벽하게 짜일 때까지 조력 집단과 최소한 주 2회는 만나기로 약속을 정해두라. 자주 만나면 더 좋다. 조력 집단과 완벽하게 어우러져야 한다. 도중에 서로 마음이 잘 맞지 않는 일이 일어나면 실패를 각오해야 할 것이다. 조력 집단의 원칙은 협력자들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작동하지 않는다. 다음의 사항을 명심하라. 자신에게 중요한 과업에 착수한다. 성공을 확실시하고 싶다면 흠없이 완벽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다른 사람이 지닌 경험, 교육, 타고난 재능, 상상력에서 최대한 장점을 끌어와야 한다. 막대한 부를 일군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행동한다. 혼자서는 막대한 부를 일구는 데 필요한 경험, 교육, 타고난 재능, 지식을 전부 갖출 수 없다. 다른 사람의 조력이 필요하다. 돈을 버는 계획은 조력 집단과 함께 협력해서 세워야 한다. 계획을 자신이 세워도 조력 집단으로부터 점검받고 승인받도록 하라. 첫 번째 계획이 실패하면 다른 계획을 실행하라. 첫 번째 계획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면 새로운 계획으로 대체하라. 새로운 계획도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면 다른 계획으로 대신하라. 성공할 계획을 찾아낼 때까지 계속 새로운 계획을 세워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대목에서 실패하고 만다. 실패한 계획을 새로운 계획으로 대신하여 꾸준히 밀어붙이지 못한다는 말이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부를 일굴 수 없다. 계획이 실패했다고 해도 한순간의 실패일 뿐이지 영원한 실패가 아님을 기억하라. 단지 그 계획이 별로라는 의미일 뿐이다. 다른 계획을 세워라. 실패하면 또 다른 계획을 세워라. 성공할 때까지 그렇게 하라. 한순간의 실패란 그 계획에 담긴 어떤 지식이 잘못되었다는 의미일 뿐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괜찮은 계획을 세우지 못해 가난하고 힘겹게 살아간다. 성공은 좋은 계획에서만 나올 수 있고 마음속에서 그만둘 때까지는 절대로 실패한 게 아니다. 제임스 제이 힐은 동부에서 서부로 가로지르는 대륙 횡단 열차를 건설할 때 처음에는 자금을 모으는 데 실패했지만 새로운 계획을 세워 실패를 승리로 바꾸었다. 헨리 포드 역시 자동차 업계에 처음 뛰어들었을 때는 물론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거듭 실패를 겪었다.
하지만 그것은 한순간의 실패일 뿐. 그는 새로운 계획을 세워 경제적 승리를 향해 힘차게 나아갔다. 막대한 부를 일군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대개 그들이 일군 성과만 본다. 거기에 도달할 때까지 극복해야 했던 한시적인 실패들은 간과하기 일쑤다. 이 성공 철학을 따르면서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부를 일구리라고 기대하지 마라. 실패하면 지금의 계획이 별로라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다른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향해 한 번 더 나아가라. 목표에 도달하기 전에 포기한다면 중도 포기자가 될 뿐이다. 포기하면 절대 승리하지 못한다. 승리자는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 문장을 종이에 써라. 두 번째 문장을 조금 더 크게 써라. 그리고 그 종이를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매일 아침 출근하기 전에 보이는 곳에 붙여두라. 조력 집단을 구성할 때 실패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선택하라. 어떤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돈이 돈을 낳는다고 생각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돈은 성공 원칙을 통해 열망을 재화로 바꾼 것이다. 돈은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니다. 비활성 물질일 뿐이다. 돈은 움직이지도 생각하지도 말하지도 못한다. 하지만 누군가가 열망을 품고 그것을 부르면 그 소리를 듣는다. 부를 일구는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는 기본은 영리한 계획이다. 자신이 가진 것을 제공해 돈을 벌고 싶다면 반드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억하라. 부는 사실 개인의 능력이나 아이디어를 파는 데서 시작된다. 이 사실을 알면 기운이 날 것이다. 당신에게 팔만한 상품이나 재화가 없다면 그 대신 어떤 아이디어나 능력을 제공할 수 있는가? 리더인가 따르는 사람인가? 세상에는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하나는 리더이고 하나는 따르는 사람이다. 자신이 선택한 일에서 리더가 될지 리더를 따르는 사람으로 남을지 결정하라. 이에 대한 보상은 전혀 다르다. 따르는 사람은 리더만큼 많은 보상을 기대할 수 없다. 따르는 게 반드시 나쁜 의미는 아니다. 신뢰의 문제도 아니다. 위대한 리더들 역시 대부분 리더를 따르는 사람으로 시작했다. 대신 똑똑하게 따르는 사람이었기에 위대한 리더가 될 수 있었다. 똑똑하게 따르지 못하는 사람이 유능한 리더가 될 수는 없다. 예외는 없다. 유능한 부하는 빠른 속도로 리더십을 갖추어 간다. 똑똑한 부하는 리더에게서 지식을 얻을 기회를 잡는 등 많은 이점을 쟁취한다. 리더십의 덕목. 다음은 리더십에 반드시 필요한 주요 덕목이다. 1. 흔들리지 않는 용기. 용기는 자신과 직무를 아는 일에서 나온다. 자신감과 용기 없는 리더 밑에 머물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다. 영리하지 못한 사람만이 그런 리더 밑에서 오래 머문다. 2. 자제력. 스스로를 다스릴 수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다스리지 못한다. 자제력이란 따르는 사람들에게 강력한 모범을 보이는 것이다. 똑똑한 사람이라면 이를 따라하게 될 것이다. 3. 똑 부러지는 정의감. 리더에게 공정함과 정의감이 없다면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 어떤 지시를 할 수도 존경을 받을 수도 없다. 4. 확고한 결심. 결심이 흔들리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말이다. 그러면 사람들을 제대로 이끌 수도 없다. 5. 명확한 계획. 리더는 할 일을 계획하고 계획에 따라 일한다. 실용적이고 명확한 계획 없이 어림짐작으로 움직이는 리더는 방향타 없이 움직이는 배와 같다. 그러면 언젠가 암초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6. 보상보다 더 많이 일하는 습관. 리더가 가져야 할 불이익이 있다면 그가 따르는 사람보다 더 많은 일을 기꺼이 해야 한다는 점이다. 7. 매력적인 성격. 리더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리더에게서 매력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사람들은 그를 존경하지 않는다. 8. 공감과 이해 능력. 리더는 따르는 사람들에게 공감할 줄 알아야 한다. 더 나아가 그들이 지닌 문제를 이해해야 한다. 9.
세세한 곳까지 모두 파악하는 능력. 리더는 리더의 자리에서 모든 일을 세세하게 완전히 알고 있어야 한다. 10. 책임을 온전히 감수할 것. 리더는 따르는 사람들이 저지른 실패와 문제를 기꺼이 책임져야 한다. 리더가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들면 그 자리를 지킬 수 없다. 따르는 사람이 실수를 저지르거나 능력이 없다면 그 실패가 자신의 실패라고 생각해야 한다. 11. 협력. 리더는 협력의 원칙을 이해하고 적용해야 한다. 따르는 사람들 역시 그렇게 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리더십에는 힘이 필요하며 힘은 협력에서 나온다. 리더십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따르는 사람들에게 공감하고 그들의 동의를 얻는 것이다. 이 리더십은 무척 효율적이다. 다른 하나는 공감이나 동의 없이 힘으로만 이끄는 리더십이다. 역사는 힘으로만 통치하면 오래가지 못함을 보여준다. 독재자나 왕이 몰락하고 사라지는 것을 보라. 사람들은 힘으로 밀어붙이는 리더를 언제까지고 따르지 않는다. 나폴레옹, 무솔리니, 히틀러는 힘의 리더십을 발휘한 대표적인 인물들이다. 이들의 리더십은 역사에서 사라졌다. 이들의 세력은 무너지고 사라졌다. 따르는 사람들이 동의하는 리더십이어야 오래 갈 수 있다.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에 대한 조언. 좋은 이력서는 변호사의 사건 개요서만큼이나 신중하게 준비되어야 한다. 이런 이력서를 준비해본 경험이 없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라. 성공한 기업에서도 광고할 때 광고 심리학 전문가들을 고용한다. 자신의 능력을 파는 데도 마찬가지이다. 미국 구직시장은 나폴레온 힐이 이 선구적인 문단을 쓰던 때만큼 상황이 나쁘지 않다. 당시에는 대공황으로 인해 어떤 직종에서든 일정한 일자리를 찾기 힘들었으며 취업할 자리도 없었고 직장을 구하는 법을 배울 곳도 마땅치 않았다. 그 이후 이 주제에 관해 훌륭한 책들이 많이 발행되었으며 이력서를 준비하는 법을 도와주는 전문 회사도 일반적인 사업이 되었다. 하지만 마법은 책이나 광고 전문가에게서는 찾을 수 없다. 그것은 오직 자신만이 제공할 수 있는 노무에서 비롯된다. 이제부터 소개할 지침을 사용하여 자기소개서를 작성해보라. 일단 초안을 작성하고 관련 서적을 적어도 한 권 정도 검토해보라. 그러면 더욱 잘 제안할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 내용이 어느 정도 만족스러운지에 따라 전문가에게 조언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주의할 점은 두 가지다. 먼저 당신이 쓴 자기소개서가 어디서나 돌아다니는 흔하디 흔한 것은 아니어야 한다. 수년 동안 수많은 자기소개서를 받아본 결과 나는 특정한 문장, 단어, 형식을 차용한 것들이 수없이 많음을 알게 되었다. 책에서 내용을 그대로 베껴 쓴 것도 본 적이 있다. 당신의 목적은 자신을 두드러지게 나타내는 것이다. 두 번째는 지나치게 눈에 띄려 애쓰지 말라는 것이다. 고용주의 시선을 끄는 일과 당신이 열심히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 사이에 균형을 잡아야 한다. 이를테면 뉴욕에서 일하는 마케팅 부서 임원인데 로스앤젤레스의 회사에 지원한다고 하자. 다음 날 아침 퀵으로 신선한 베이글 한 봉지와 함께 지원서를 보낸다면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다. 반대로 다트판 한가운데에 사진을 꽂아 보내는 것은 지나치다. 영리하게 굴어라. 하지만 반드시 전문가답게 보여야 한다. 지나치게 영리함을 발휘해 전문가다워 보이지 않아서는 안 된다. 이제 이력서를 작성하는 지침 몇 가지를 소개할 것이다. 자기소개서는 다음의 사항이 드러나야 한다. 1. 교육 배경. 어떤 교육을 받았고 무엇을 전공했으며 해당 분야를 공부한 이유를 간결하고 명확하게 써라. 절대 과장하지 마라. 이는 무척이나 중요하다. 교육 배경은 물론 경력과 추천서 역시도 마찬가지다. 고용주들은 처음 고용하는 사람을 꼼꼼하게 살펴보게 된다. 정규직과 시간제 근로자의 차이, 성희롱, 해고 배경, 면접 시 할 수 있는 질문과 할 수 없는 질문은 물론 그 밖에 고용주가 소송당할 만한 여지가 있는 내용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고용주들은
교육 정도, 경력, 추천인 등을 살펴볼 것이다. 또한 지금 제공하는 정보는 앞으로 내내 자신을 따라다니리라는 점을 기억하라. 뉴스를 보면 최근에는 CEO조차 해고되기 일쑤이며 군인들도 불명예제대를 당하고 정치가들 역시 파면되고 교수들도 권고사직을 당하는 시대다. 이는 그들이 경력을 부풀렸다는 사실을 누군가가 알아냈기 때문이다. 2. 경력. 자신이 구직하는 자리와 관련된 경험이 있다면 모조리 써라. 전 직장명과 주소를 명기하라. 당신이 그 자리에 적합한 준비가 되어 있음을 알릴 만한 특별한 경험을 써라. 3. 추천서. 어느 회사든 관리자급 이상을 뽑을 때는 구직자의 배경을 가급적이면 많이 알고 싶을 것이다. 전 직장 상사, 교수 혹은 신뢰할 만한 저명 인사의 추천서 사본을 첨부하라. 4. 사진. 최근에 찍은 이력서용 사진을 첨부하라. 최근 구직 시장에서 이는 공통적인 관행은 아니다. 자신의 외모가 준수하고 전문가다워 보인다면 이 지침을 크게 고려하라. 5. 특정한 자리에 지원하라. 그냥 일자리만 주시면 돼요 라는 식은 절대 안 된다. 그것은 전문적인 소양이 없다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 6. 직무 능력을 언급하라. 자신이 왜 그 자리에 적합한지 모조리 상세하게 적어라. 이것이 지원서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며 채용을 고려하게 만드는 요소다. 7. 수습 기간을 제한하라. 공격적인 제안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경험상 이는 수습자리라도 얻어낼 가능성을 높여준다. 자신의 능력에 자신이 있다면 수습 기간을 얻을 필요도 있다. 또한 이 내용은 그 자리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주기 때문에 무척이나 설득력을 발휘한다. 다만 당신이 직무에 필요한 자질을 갖추었으며 수습 기간이 끝난 뒤에 채용될 거라는 자신감이 있고 꼭 그 자리를 얻고 싶은 마음이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하지만 시대가 너무 많이 바뀌어서 이 방식을 활용할 수 없어졌다. 오늘날의 구직 환경과 노동법, 사업 관행상, 고용주가 이런 제안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워졌다. 대신 많은 회사에서 필요한 인재인지 알아보기 위해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8. 해당 산업 분야에 대한 지식. 지원서를 넣기 전에 해당 산업군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그 분야에 대한 지식이 있음을 보여라. 이는 당신이 상상력을 지니고 있으며 해당 업무에 관심이 있다는 인상을 심어줄 것이다. 승리하는 변호사는 법을 많이 아는 변호사가 아니다. 최선을 다해 사건을 준비한 변호사다. 이 점을 기억하라. 사건을 적절하게 준비했다면 시작할 때 이미 절반 이상의 성공을 거둔 셈이다. 자기소개서가 너무 길어질까 봐 걱정하지 마라. 당신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고 싶어 하는 만큼이나 고용주들 역시 자질 있는 지원자를 채용하고 싶어 한다. 실제로 성공한 기업가들의 능력은 자질 있는 관리자를 골라내는 데 있다. 이들은 가급적이면 모든 정보를 알고 싶어 한다. 헤드헌터 등을 이용하여 일자리를 찾을 때에도 능력을 홍보할 소개서를 그들에게 맡기지 말고 직접 써서 전달하라. 이렇게 하면 헤드헌터와 기업 모두 당신에게 관심을 더 많이 기울이게 될 것이다. 이 지침을 따라 이력서를 쓰되 자신의 상상력을 부과해 좀 더 개선해보자. 누구나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일을 하고 싶을 것이다. 화가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고 공예가는 손으로 작업하는 일을 좋아하며 작가는 글쓰기를 좋아한다. 이에 비해 뚜렷한 재능이 다소 적은 사람은 특정 산업 분야에서 일하려고 할 것이다. 미국의 좋은 점은 다양한 분야에 온갖 직업이 있다는 것이다. 그런 종류의 직업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만들면 된다. 원하는 일자리를 얻는 법. 1. 어떤 일을 바라는지 확실히 정한다. 그런 종류의 직업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만들면 된다. 2.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 혹은 회사를 고른다. 3. 가고 싶은 회사의 정책, 상사의 개인적 성향, 승진 기회 등을 조사한다. 4.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부터 재능, 능력 등을 분석해보고 자신이 회사에 무엇을 제공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자신이 회사에 제공할 수 있는 이점, 능력, 발전 상황, 아이디어를 전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수단을 고안한다. 5. 일자리에 신경 쓰지 마라. 제가 일할 자리가 있을까요? 같은 평범한 말은 머릿속에서 지워라. 자신이 제공할 수 있는 노무에만 집중하라. 6. 머릿속에 계획이 떠올랐다면 종이에 깔끔하고 상세하게 옮겨 적어라. 7. 고용 권한이 있는 사람에게 그 계획을 제시하라. 그러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해결된다. 어떤 회사든 가치 있는 아이디어나 능력을 지닌 유능한 사람을 찾는다. 어떤 회사든 회사에 이익이 되는 명확한 실천 계획을 지닌 사람에게 내줄 자리는 있다. 이 절차를 실행하는 데는 며칠 또는 몇 주가 걸릴 것이다. 하지만 이 시간이 수입과 승진 등에서 차이를 만들어내어 적은 보수를 받고 말단에서 일하는 시간을 줄여줄 것이다. 여기에는 많은 이점이 있다. 그중 하나는 목표에 도달하는데 1년에서 5년의 시간을 절약해 준다는 점이다. 이제 막 구직을 시작했든 한창 구직을 하고 있든지 간에 신중하고 목표 지향적인 계획이 성공 사다리에서 절반을 건너뛰게 해줄 것이다.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은 진심으로 애썼지만 실패하는 일이다. 성공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극소수이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실패한다. 나는 98%의 사람들이 실패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불을 일군 사람들이 따른 13가지 주요 원칙과 실패하는 31가지의 주요 원인을 발견했다. 실패의 31가지 이유를 읽어가면서 하나씩 자신에게 대입해보고 성공을 가로막는 요인을 확인하라. 1. 태생적 불리함. 몇 안 되지만 지능 문제를 가지고 태어난 경우도 있다. 이는 31가지 실패 요인 중 유일하게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내 생각에 이 약점을 보완할 방법은 하나뿐이다. 바로 조력 집단의 도움을 받는 것이다. 2. 삶의 목표 부재. 삶의 중심 목표나 명확한 목적이 없으면 성공할 수 없다. 내가 분석한 98%의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되었다. 이것이 그들이 실패한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3. 평범하게 살고 싶지 않다는 야망의 결여. 발전하고 싶은 마음이 없거나 무관심한 사람. 기꺼이 대가를 치르려 하지 않는 사람은 성공할 수 없다. 4. 교육 부족. 이는 상대적으로 극복하기 쉬운 요인이다. 경험상 학식 있는 사람들 중에는 독학한 사람들이 많다. 교양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범하지 않고 삶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법을 배운 사람이다. 교육은 지식의 양이 아니라 지식을 효과적이고 지속적으로 활용하는지를 의미한다.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그 지식으로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보상을 받는다. 5. 자제력 부족. 절제는 자기 통제 능력에서 온다. 이 말은 자신의 부정적인 특성을 다스려야 한다는 의미다. 먼저 자신을 다스려라. 그러면 자신이 놓인 상황 역시 다스릴 수 있게 된다. 자신을 다스리는 일은 가장 어려운 작업이다. 자신을 완전히 다스리지 못하면 스스로에게 끌려다니게 된다. 6. 건강 상태. 건강이 좋지 못하면 성공하기가 어렵다.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은 주로 다음과 같다. 과식, 잘못된 사고 습관, 부정적인 사고방식, 성에 관한 탐닉, 운동 부족, 신선한 공기를 마시지 않는 것. 7. 유년 시절에 좋지 않은 환경.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말이 있다. 범죄자들 대부분은 유년기 혹은 청년기에 적절하지 못한 환경에서 자란 경우가 많다. 8. 꾸물거리는 성향. 가장 흔한 실패 요인 중 하나다. 누구나 미루는 습관이 있다. 하지만 기회를 기다리는 건 오히려 성공 기회를 날려버린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하며 살아가는 이유는 가치 있는 일을 시작할 만한 적절한 때를 기다리기 때문이다. 기다리지 마라. 딱 맞는 때란 없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시작하고 자신이 가진 게 뭐든 그것을 가지고 일하라. 그러면 일해가면서 더 나은 도구를 갖추게 될 것이다.
9. 끈기 부족. 대부분 시작은 잘하지만 시작한 일을 마무리하는 데는 약하다. 실패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면 대부분은 쉽게 포기하곤 한다. 하지만 끈기를 대신하는 건 없다. 끝까지 밀어붙이면 마침내 실패가 알아서 나가 떨어지게 될 것이다. 실패는 끈기를 당할 수 없다. 10. 부정적인 성향. 부정적인 성향으로 주변 사람들을 물리치는 사람은 성공할 수 없다. 성공은 힘을 적용하는 데서 오며 그 힘은 조력자들과 함께 노력하는 것을 통해 획득된다. 부정적인 성향은 협력을 끌어낼 수 없다. 11. 성적인 충동을 자제하지 못함. 성적 에너지는 사람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가장 강력한 자극이다. 가장 강력한 감정이기 때문이다. 성적 충동을 다스리면 성 에너지를 다른 창조적인 일로 전환할 수 있다. 12. 거저 얻으려 드는 열망. 도박성 역시 흔한 실패 요인이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주식 차익을 얻으려고 도박에 가깝게 돈을 걸다가 월스트리트 주식시장이 1929년에 붕괴된 일만 봐도 그렇지 않은가? 1929년 주식시장이 붕괴한 원인을 간단히 설명해 보겠다. 먼저 이해해야 할 점은 대공황이 발생하기 전에 경제 규모가 커질 거라는 낙관주의가 팽배했다는 사실이다. 기업들은 호황을 맞았고 이런 기업에 투자한 사람들은 하룻밤 사이에 큰 돈을 벌었다. 얼마나 많은 돈을 벌 수 있는지 알게 되면서 평범한 사람들마저도 주식시장에 뛰어들었다. 일반인이 주식 투자를 할 방법은 한 가지였다. 주식을 살 만큼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조차 주식시장에 뛰어들었는데 주식 중개인들이 고객들에게 계약금만 걸고 주식을 주문할 수 있는 증거금 거래를 하게 해주었기 때문이다. 중개인들이 증거금 계정에 거래대금을 청구하면 그때 고객들은 최초의 매입가를 지불할 나머지 현금을 계좌에 넣는 방식이었다. 그래서 힐이 주식시장을 언급할 때 도박이라는 단어를 쓴 것이다. 사람들은 회사에 투자한 것이 아니라 미래의 주식가치 상승에 돈을 건 것이었다. 그리고 전체 비용의 극히 일부인 계약금만 마련하면 주식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 후 주식 가격이 폭등해서 팔면 중개인에게 매입 가격을 지불하고도 남는 돈을 손에 쥐게 된다고 말이다. 이 생각이 주식시장이 상승 일로일 때는 괜찮았다. 하지만 주식시장이 몰락하자 자신의 지불 능력 이상으로 투자했던 사람들은 그 돈을 메워야 했다. 1929년 주식시장이 폭락했을 때 수많은 보통 사람들이 나락으로 떨어진 이유는 이 때문이었다. 즉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 돈으로 증거금 거래라는 도박을 한 것이다. 13. 결단력 부족. 성공한 사람들은 즉시 결단을 내리고 그 결심을 바꾸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실패하는 사람은 결단을 내리는데 오래 걸리면서 그 결심을 바꾸는 데는 무척이나 빠르며 그 횟수도 잦다. 우유부단함과 꾸물거림은 쌍둥이처럼 붙어 다닌다. 실패의 쳇바퀴에 얽히지 않으려면 이 쌍둥이들을 제거해야 한다. 14. 두려움. 인간의 기초적인 두려움은 빈곤, 비판, 질병,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 노년, 죽음에 관한 공포를 들 수 있다. 이 공포 중 하나 이상을 지니고 있다면 실패한다. 자신의 능력을 시장에 효율적으로 내놓으려면 그 전에 이런 공포를 완전히 파악해야만 한다. 15. 잘못된 배우자 선택. 이 역시 흔한 실패 요인이다. 배우자와의 관계는 즉시 영향을 미친다. 배우자와의 관계가 조화롭지 않으면 실패가 따라붙는다. 더구나 이런 실패는 야망을 죽인다. 16. 지나친 조심성.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은 대개 다른 사람들이 일을 끝마치고 난 뒤에 남겨진 것을 짚는다. 지나친 조심성은 조심성이 없는 것보다 나쁘다. 양측 다 과도하면 불리하다. 삶에는 기회의 요소로 가득하다는 점을 기억하라. 17. 잘못된 동업자. 사업이 실패하는 흔한 원인이다. 능력을 시장에 내놓을 때는 신중하게 고용주를 선택해야 한다. 영감을 불어넣어주고 영리하며
성공한 고용주를 택하라. 인간은 가까이에서 일하는 사람을 따라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할 만한 가치가 있는 고용주를 골라라. 18. 미신과 예단. 미신은 공포가 형상화된 것이다. 또한 무지의 소산이기도 하다. 성공한 사람들은 마음이 열려 있으며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19. 잘못된 직업 선택.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하면서 성공을 거둘 수는 없다. 능력을 파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온 마음을 다해 자신을 내던질 수 있는 일을 고르는 것이다. 돈이나 상황 때문에 좋아하지 않는 일에 시간을 들여야 할 수도 있다. 그렇다 해도 누구도 당신이 삶의 목표를 실현할 계획을 세우지 못하게 할 수 없다. 현대의 전문가들 역시 대부분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아야 진정한 성공을 얻을 수 있다는데 동의한다. 수많은 현대의 자기계발서들은 이 개념을 다양하게 변주하여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20. 집중적인 노력 부족. 팔방미인이라는 말은 다시 말해 그 무엇도 잘하는 게 없다는 뜻이다. 한 가지 명확한 목표에 집중해서 노력을 쏟아라. 21. 무분별한 소비 습관. 지속적으로 가난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면 성공할 수 없다. 수입의 몇 %를 남겨두는 식으로 체계적인 저축 습관을 들여라. 은행에 있는 돈은 노동력을 대가로 협상할 때 무척이나 든든한 기반이 되어 용기를 낼 수 있게 해준다. 돈이 없다면 제안받은 일을 하는데 만족해야 할 것이다. 22. 열의 부족. 열의가 없으면 확신을 지닐 수 없게 된다. 게다가 열정은 전염성이 있어서 열정을 지닌 사람은 어떤 집단, 어떤 사람에게서도 환영받게 된다. 23. 편견. 어떤 주제에 대해 꽉 막힌 사고방식을 지닌 사람은 발전하지 못한다. 편견이란 지식을 얻으려 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가장 해로운 편견은 주로 종교, 인종, 정치적 입장 차이와 관련해 나타난다. 24. 무절제. 과식, 술, 약물 등 절제하지 못하는 태도는 해를 끼친다. 뭐든 지나치게 탐닉하게 되면 성공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25. 협력적 자질 부족. 많은 사람들이 협력적 자질이 부족해서 인생에서 큰 기회를 놓치고 자기가 있을 자리를 잃곤 한다. 다른 실패 요인이 몇 가지 합쳐진다 해도 이 요인이 훨씬 더 실패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현명한 리더는 이런 점을 용납하지 않는다. 26. 노력을 통해 얻지 않은 힘. 이는 부유한 부모를 두었다거나 다른 경로로 물려받은 재산이 많다는 등 스스로 번 돈이 아닌 경우를 말한다. 스스로 얻지 않은 힘은 점차 성공에 치명적인 해가 된다. 벼락부자가 되는 것이 가난보다 훨씬 위험하다. 27. 부정직함. 정직함을 대신할 자질은 없다. 물론 살아가면서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 때문에 정직하지 못하게 굴 때가 있다. 이는 연구한 해는 되지 않는다. 하지만 스스로 정직하지 않은 태도를 선택했다면 여기에는 희망이 없다. 빠르든 늦든 언젠가 그 행위가 발목을 잡을 것이다. 그러면 평판이 실추되거나 자유를 구속당하는 등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28. 자기중심적인 태도와 허영심. 이 두 가지 자질은 사람들에게 떠나라는 경고등과 같다. 이는 성공에 치명적이다. 29. 생각 없이 추측하는 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지나 무관심 때문에 사려 깊게 숙고하여 사실을 파악하지 않곤 한다. 이런 사람들은 추측이나 찰나의 판단으로 이루어진 의견에 따라 행동하곤 한다. 30. 자본 결여.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로 인해 실패한다. 명성을 쌓을 때까지 실수를 저질러도 그 충격을 흡수하고 계속 사업을 해나갈 만큼 여유 자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31. 앞서 말한 목록에 해당되지 않는 자신만이 지닌 실패 요인이 있을 것이다. 그것에 이름을 붙여라. 실패의 31가지 원인은 시행착오를 겪는 사람들 모두에게 해당된다. 함께 이 목록을 살펴보고 실패 원인을 함께 분석해 줄 사람이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대개 자기 자신보다는 타인이 나를 더 잘하는 법이다. 오늘도 좋은 책의 내용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